당연히 있죠. 피디님처럼 스트레스는 받지마, 나 다이어트 하고 싶지만 도대체 뭘부터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닥터벨 습관 챌린지인데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 무려 한 분당 평균 4kg, 총 20kg의 감량에 성공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다들 안 잠기던 바지가 탁 잠기고 얼굴 라인도 예뻐지고 몸도 가벼워져서 너무 좋다고 난리 나는데요. 아 진짜요? 다들 부작용도 없대요? 부작용이요? 아, 왜 이러세요? 저 닥터벨이에요. 제가 알려드릴 일상생활 속 습관 7가지를 3주만 딱 바꾸셔도 건강은 지키면서 체지방만 쏙 빠진 나를 볼 수 있으실걸요? 감량 꿀팁 나갑니다.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먹는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개선됩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데요. 똑같은 음식을 순서만 바꾸어 먹어도 식후 혈당 수치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식후 혈당은 식품이 가지고 있는 당 함량뿐 아니라 소화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당 흡수 속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 함량이 높은 탄수화물 섭취는 가급적 줄이고 먹는 음식의 순서를 바꾸어 소화 시간을 지연시켜서 당의 흡수 속도를 낮추면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식후 혈당을 낮추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으로 단백질과 지방 식품을 위주로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으로 먹습니다. 식이섬유를 가장 먼저 먹는 이유는요. 식이섬유는 혈당을 거의 자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다른 음식의 소화 속도까지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의 흡수 속도 역시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우리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물 무침, 채소 볶음, 채소찜, 채소 샐러드, 잎채소, 쌈채소 등이 바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단백질과 지방도 식이섬유와 비슷하게 소화 흡수가 더디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에 비해 혈당도 거의 자극하지 않죠. 고기나 생선을 탄수화물 먹기 전에 먼저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식품들로는 생선이나 육류, 달걀, 두부, 콩류, 씨앗류, 견과류, 또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밥이나 면류, 빵이나 떡 종류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에는 더욱이 요령이 필요한데요. 본격적으로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식품을 섭취하면 탄수화물로 인한 식후의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심심하게 조리된 채소 무침이나 샐러드, 두부 반찬 또는 생선이나 육류 요리 등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음식들로 먼저 배를 딱 채우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탄수화물의 선택에 있어서도 정제되고 가공된 탄수화물보다는 가급적 식품 본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영양면에서도 더 좋을 뿐더러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서 다이어트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로 통곡물 같은 거 말이죠. 두 번째로는 마인드풀 이팅으로 더 배부르게 드시라는 건데요. TV를 보면서 드라마에 정신이 빼앗긴 채로 음식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앞에 있는 빈 그릇만 덩그러니 놓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은 것 같기는 한데 먹은 것 같지 않는 이 허전함은 뭘까요? 결국은 더 먹는 것을 찾게 되는데요. 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 포만감은 말할 것도 없고 감정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동안에는 먹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마인드풀은 인지하는, 주의하는 또는 신경 쓰는 등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린 채로 먹지 않고 허겁지겁 또 먹지 않고 먹을 때는 음식에 집중해서 오롯이 그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면서 먹는다는 건데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마인드풀 이팅을 하면 체중 감량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15주 동안 동일한 조건에서 마인드풀 이팅을 한 그룹은 체중 1.9kg이나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은 그룹은 체중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 하는데요. 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산만한 상태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의 음식 섭취량은 마인드풀 이팅을 한 사람들에 비해 더 많았고요. 식사 이후에 음식을 추가 섭취한 것 역시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 논문에서도 컴퓨터 게임을 막 하면서 식사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식사 후 느끼는 포만감의 정도가 더 낮았고요. 이로 인한 식사 후 간식 섭취량이 무려 48%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면서 먹는 행동은 포만감과 만족감을 증가시킵니다. 이 마인드풀 이팅은요, 위 연구 결과에서도 들여볼 수 있듯이 섭취량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으니 물론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이겠죠. 마인드풀 이팅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인드풀 이팅이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꼭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방해받지 않는 식사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서서 드시는 것보다 딱 앉아서 드시고요. 세 번째, 천천히 먹고 한 입 음미하면서 드세요. 네 번째,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을 유지할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에 치이면서 바빠도 볼거리가 아무리 많아서 눈을 뗄 수 없어도 적어도 먹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음식을 충분히 즐겨보려는 노력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식후 혈당도 잡고 살도 빼주는 식후 걷기입니다. 연구 결과로도 이 식후 걷기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중 아무 때나 30분을 걸었을 때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후 10분씩을 걸었을 때 이 둘의 혈당 감소 차이를 비교했는데요. 결과는 하루 3번 식사 직후 곧바로 10분씩 걸었을 때가 하루 중 아무 때나 30분을 걸었을 때보다 식후 혈당 억제가 더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식후 단 10분 걷는 것만으로도 참가자들의 식후 혈당은 평균 12% 정도가 낮아졌고 많게는 22%까지 감소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식후 걷기는 밥 먹고 언제 시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까요? 관련 연구에 의하면 식후 혈당은 식사를 시작하고 90분이 되기 전에 이미 최고점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후 걷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식사를 하고 대략 60분에서 70분 되었을 때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것이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와 다르게 식사를 30분 안에 마치고 바로 걷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30분 정도 부분에서 상승하던 혈당 곡선이 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밥 먹고 바로 10분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식후에 치솟을 혈당 걱정이 해소된다는 것은 참 해볼만 한데요. 특별히 인슐린 저항성, 당뇨, 과체중이 걱정되시는 분에게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죠. 어쩌다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꼭 식후 걷기를 활용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열심히 막아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 이외에도 식후 걷기의 혜택은 다양한데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또 걷는 것 자체만으로 스트레스 해소까지 도움이 되고 거기에다가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